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 2의 9강 2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도 1차 수업 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중국 음식 음악은 포, 로스팅한다, 불로 어떤 음식을 싸서 굽는다, 그런 뜻이 있었고, 예, 음식에는 예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향, 함께 나눈다는 뜻이겠죠. 네 번째는 존이라는 뜻으로서 존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음식 문화는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존중하고 서로 통교하는 스타일로서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음식의 철학은 예나 지금이라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음식 문화는 물론 코로나로 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을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음식 문화의 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음식 문화는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음식의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천인합이라는 뜻이 있죠. 하늘과 인간은 합이란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 문화에서 바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하나의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을 먹게 되면 간에 이롭고 뇌를 먹으면 뇌에 이롭게 합니다. 하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늘의 영양분을 받고 또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천일합일 사상입니다. 자, 음양오행, 저들이 동양의 사상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음양오행은 바로 내장, 인체 내 오장 조직과 오행이 이루는 관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미와 오장은 대응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짜면 심장을 해치고 너무 달면 신장을 해치고 너무 쓰면 폐를 해치고 너무 쉬면 비장을 해칩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또 조화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하와 사상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조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죠. 그런 조화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인의 사상은 무엇이죠? 중용이란 겁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주례에서 이런 게 나오죠. 무릇 조화라는 것은 봄에는 신맛이 많은 음식을, 여름에는 쓴맛이 많은 음식을, 가을에는 매운맛이 있는 음식을, 겨울에는 짠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묵자 절영편에 보면 오미의 조화를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따고 또 자연의 것들을 함유할 수 있고 먹을 때 우리의 영양분은 충분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문화의 하나의 음식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술을 대했는지 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볼까요? 술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맥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수많은 술을 마십니다. 주님이 주를 마신다는 그런 농담도 하긴 하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맥주를 마시고 지금도 가끔 집에서 맥주 한 잔씩 합니다. 여러분들도 술을 즐길 수 있지만 술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까요? 한서의 식화지에는 술은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 천인 사상이 많이 있었죠. 하늘이 모든 복을 주고 또 선물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술 멋있죠? 술을 먹으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중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유불도의 삼가 중에 술을 금지했던 불교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는 유가는 술을 도리로서 중시하고 실용화했으며 바로 술은 음식과 예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술을 마실 때 얼마나 예를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죠. 또 도가는 본성으로서 중시하고 즐거움을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교인들은 술이 바로 본성적으로 중시하고 즐거움을, 쾌락을 구할 수 있다고 그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생명의 자유와 자유분방함 그리고 예술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술 역시 옛 성인께서 말씀하신 중용의 도리에 잘 부응해야 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먹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요즘 음주 측정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 역시 중용의 도리에 잘 부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물론 대리를 불러서 차를 몰고 가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적당히 술을 먹고 적당히 파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술 문화는 전 인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기를 좋아합니까? 사람은 일생 동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모두 술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술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평상시 나누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술 문화의 특성입니다. 술은 사회생활에서 배척할 수 없는 존재이며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의 각종 영역에 흘러 들어가 녹아있는 세계적인 문화현상인 것입니다. 술은 거의 인류 태고 쪽부터 세상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역사는 인류 문화사와 거의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술 문화는 전 인류의 문화입니다. 술은 사회생활에서 배척할 수 없는 존재이며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의 각종 영역에 흘러들어가 녹아있는 세계적인 문화현상인 것입니다. 술은 우리 인간을 살찌우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죠. 술 먹으면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술이라는 것을 적당히 먹게 되면 그것들이 바로 관계주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조금 더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에서 최초로 술을 제조한 이는 누구일까요?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자인 각골 문자와 금문, 청동의 색인 글에는 모두 술주자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지난시대 이야기했죠. 지난시대 책 3권에 의하면 의적이 처음으로 탁주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적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시대부터 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최초의 술은 인류가 농사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던 농경시대에 발생한 것이며 이에 그 시기를 대표하는 신농시라는 어떤 황제가 있었습니다. 저절로
기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농시는 우리 인간에게 신이나 똑같죠. 인간에게 황제라고도 하죠. 인간에게 농사를 가르쳤다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중국의 모든 술 재료 원료는 곡물이었습니다. 요즘 뭐 산성 막걸리도 그렇죠. 곡물이겠죠. 그다음에 고세, 소강이 처음으로 고량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강은 한나라 제5대 군주입니다. 한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 그 다음 주나라 시대로 이어지죠. 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 때 만들어졌죠. 고량주 여러분들 먹어본 적 있습니까? 45도, 50도 그렇죠. 한 잔만 먹어도 핑핑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량주가 벌써 엄청난 시대 때 엄청난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 이르러서는 기장 아시죠? 밀 같은 것, 수수 같은 걸 기장으로 하고 있죠. 기장으로 빚은 술인 서주와 기장이나 조를 이용해 빚은 술인 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서주와 직주. 전국시대에는 초주와 계장이 출현하고 한나라 이후에는 국화주나 대추술 등 셀 수 없는 정도의 다양한 약주가 생겨났습니다. 술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술 제조 때 이용되는 누룩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발명되었습니다. 은나라, 상나라 시대에 대량의 술을 제조했으며 반드시 누룩이 사용됐습니다. 누룩은 어떤 술을 부풀게 만드는 거겠죠. 누룩을 통해서 술을 만드는 거겠죠. 술은 필경 괜찮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왕과 귀족들만의 진귀한 음료였으며 종묘의 제사에 쓰이고 왕손과 대신들이 맛보던 것이었으나 오래지 않아 민간에서도 널리 양조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제 술집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시중에 술을 비접하는 술집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주점에서 술을 팔았던 대부분은 여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주모했다시피 바로 여자가 대부분의 술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자, 인류의 위대한 기호품인 술에 대한 조조의 단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술 마시며 노래하세. 우리의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침 이슬 같은 우리네 인생. 흘러버린 세월 너무도 많구나. 가락은 절로 서러워지고 맺힌 시름 떨치지 못하네. 어이하면 이 시름 잊을까. 오직 두강뿐이라네. 두강은 술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조조가 단강에서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조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유비만 알 수 있겠지만 조조가 그래도 이렇게 삼국을 통일한 대표적인 황제죠. 그런 황제가 이렇게 문학도입니다. 조조의 아들도 문학으로 대표적인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자로서 인품이 뛰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하의 호걸 조조가 자신의 시름을 읊은 시입니다. 시름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두강은 술을 뜻합니다. 술을 만든 신이 두강이라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평하는 이도 있습니다. 술은 지금도 귀한 음식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술은 신을 모실 때만 사용되는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의식 때 술을 사용했겠죠. 물론 그것이 끝나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였겠죠.
술을 뜨다는 주는 술통을 그린 위에 액체를 뜨다는 수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삼수변에 유자가 있죠. 유자. 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술독에 오래 저장된 술이 강한 향기를 내뿜는 모습을 그린 글자가 두목추입니다. 추 위쪽에 파란 향기가 갈라져 나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봐야 되지만 그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래된 술을 관리하는 자가 그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추장은 술이 이전에는 권력이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권력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술을 뜻하는 한자 주는 유라는 글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는 술 두루미, 목과 입구가 좁고 배는 크고 둥근 병 이런 거겠죠. 호리병 같은 거겠죠. 밑이 뾰족하고 주둥이가 긴 항아리의 겉모양에서 따온 상형 문자로 이 항아리에 물을 뜨다는 삼수변이 붙어 오늘의 주자를 이루게 됐습니다. 중국의 술의 역사는 차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강을 양주의 시조라고 보았는데 이는 약 4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술은 중국인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을 사귀고 인격을 논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사람을 사귀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술자리를 마련할 때 손님을 마음껏 취하고 충분히 즐기겠다는 기분이 들어야 비로소 손님을 제대로 대접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저도 중국을 자주 갔었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얼마나 술을 많이 먹이는지 모릅니다. 딱 술을 오자마자 여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어쨌든 술 문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중국 가서 친한 친구가 있다면 술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중국의 술 문화가 어떻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술 마시는 관습이 잘 절제되어 있어 술 주정을 하거나 술로 인해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사건도 있었죠. 술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내부자 같은 것이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에서는 우리의 음주 문화와 달리 술잔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면 상대의 술잔이 조금이라도 비었으면 계속해서 첨잔하는 것이 예입니다. 좀 비었으면 따라집니다. 비었으면 따라주고 계속해서 따라주게 됩니다. 술을 따르면 술을 받는 사람은 식지와 중지를 구분려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는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쨌든 이렇게 잔을 들고 탁탁 때리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한다는 뜻도 표현하겠죠. 중국의 술 문화는 독특합니다. 한국의 술 문화야 정말 엄청나게 먹죠. 제가 한 좋은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는 저희들 새벽까지 먹죠. 근데 이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7시만 되면 술집이 가게가 닫히는 거예요. 물론 맥주 가게도 있긴 한데 맥주 가게도 9시나 10시 정도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한국인들이 술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볼까요? 중국인은 손님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먼저 따르기 시작하여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한국은 술잔이 넘지 않을 정도로 담아줍니다.
중국은 첨자한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차나 음료로 술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한국은 상대방이 권한 술을 다 비우고 나서 잔을 권하죠. 그리고 중국은 술을 마실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며 같이 술잔에 입을 대고 같이 입을 떼야 됩니다. 중국은 술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기 잔을 상대방에게 주고 그 잔에 술을 채움으로써 마음을 전합니다. 중국은 술잔을 부딪힌 후에는 한 번에 다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건바이 그런 말도 하고 있죠. 마신 후에는 상대방에게 술잔을 보여 다 마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첫 잔은 잔을 다 비우는 것이 예의입니다. 한국은 술을 마실 때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간단히 중국,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술은 바이주, 증류주, 마오타이주라고 합니다. 또 황주는 양저우, 야오웨이주, 혼성주, 기타 제조주로 나뉩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것과 동떨어서 한국의 막걸리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한 번쯤 잠깐 언급은 하긴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로 눈을 돌려보면 술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술은 인간관계의 윤활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국가 대사의 결정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고대에서 우리가 청동기 문명에 대해서 했었죠. 청동기 문명 때 가장 많이 개발되었던 게 뭐죠? 술 담는 용기나 술을 끓이는 용기들이 가장 잘 발달됐었죠. 그래서 존이라는 이야기도 아까 했었죠. 존이라는 것도 술을 담는 용기고 또 그 술을 데펴 가지고 또 따르는 잔도 될 수가 있었죠. 이런 청동기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 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문명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때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뭐죠? 천지자연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통치자들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국가 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큰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제사와 군, 이 두 가지를 국가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의 대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겠죠. 제사는 또한 예의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제왕은 반드시 경건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준비하고 천지신명에게 이렇게 의식을 베풀어야 할 겁니다.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술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는 했었죠. 술은 이처럼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 문화의 어떤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술문화라는 것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예로 문을 사용하여 군은 힘으로 무를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치국평천하라는 문과 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계급구조를 보면 문인이 있었고 무인이 있었죠. 그래서 문인과 무인과는 어쩌서 상호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죠. 근데 이 문인과 부인에서 술은 언제나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일종으로 정치적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것이 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술은 인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술 문화나 우리의 술 문화가 많이 다를 수는 없겠죠. 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술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인류의 선물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을 즐겁게 만들고 관계를 맺는 것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렇게 동양문화 이해를 공부하면서 술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고 술에 대해서 건전한 생각이나 또 그 철학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활에 윤택하게 쓰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